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12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6시 50분. 자,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간 선물이 1.5포인트 상승했던 것 같아요. 1.5포인트 상승. 그러면 1.5포인트를 한번 상승시켜 볼게요. 1.5 얼마죠? 1.5를 상승하면 여기는 47이 되고요. 여기는 97이 되겠네요. 9가 되겠네요. 399.47이 됩니다. 399.47 이렇게 되죠. 자,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아직도 거래일수는 한참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상단선인데, 이번 달에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예, 다음 달에 상단선이 여기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다음 달에 만들어지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생각하신 것보다 강한 선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 달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된 저 상단선이 오히려 강한 선이고, 다음 달에 만들어지는 상단선은 상대적으로 강한 선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져 있는 상단선의 위치를 봤을 때는 이번 달 고가보다 높죠.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는 위에 공간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달 고가를 방어할 의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예,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9.47이라는 수치로 봤을 때 상단선과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하단선과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예. 지금 만들어진 하단선은 이번 달 시가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저가를 봤을 때 이 정도면 방어하기 쉽지 않아요. 이건 방어하려고 그려놓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번 달에 저가를 방어할 의사가 있었다면 오히려 11월 달에 저가를 깨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11월 달에 저가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종가보다 12월 달에 저가가 높아요. 자, 앞으로 이번 달을 제외하고요, 4개월 동안 종가가 한 번 하락하면 373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1, 2, 3, 4월 중에 종가가 한 번이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 373이 무너져요. 그 수치가 이겁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게 아마 373.25였나? 정확한 수치를 한번 볼게요. 24. 예, 24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월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3번까지 올 거예요. 1월 달에 종가가 하락할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저 3번까지 충분히 오고도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373.24 아래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사실 상방을 보시는 거는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달 저가가 매수자의 손절선이에요. 그러니까
373? 예. 그 정도 수준이 손절이라고요. 그럼 지금 399면 400이잖아요? 400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373이 27포인트의 손절 폭이 있는 거라서, 예, 지금 상태에서는 상방을 보시는 분들이 진입을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반대로 하방을 보는 사람도 아직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월말까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금 정도의 윗꼬리로는, 예, 올라가는 걸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윗꼬리가 더 크게 만들어지든가, 예, 아니면 내리든가, 예,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주봉 399.47이요? 예, 399.47.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할 얘기 없습니다. 이건 엉망이란 얘기예요. 예,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 위로 올라가도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도 돼요. 예, 이건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를 막는 힘도 없고, 사실 이건 아래를 받쳐주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은 무시한다. 주봉은 일단 그냥 무시하고 가자예요. 마지막으로 일봉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예, 401.74 여기가 매도고요. 397.71 여기가 매수예요. 이 두 군데를 다 찍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월요일에 이 두 지점을 다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두고 보세요. 일봉은 조금 더 설명할 게 많은데, 예, 이따가 9시에 방송도 있으니까, 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하지 않은 하단선은 이거예요. 예, 하단선. 이게 1, 이게 하단선이고요. 요게 상단선 1번, 이게 상단선 2번이에요. 그러면 일단 고가는 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고가는 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고가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가요. 보시다시피 A. 그 얘기는 최고가 모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를 넘어야 돼요. B.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고가를 넘을 의사가 있는 구조예요. 이번 주에 고가를 넘을 의사는 있어 보인다.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들어오면, 아, 고가 넘겠구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마 여기도 찍을 것 같아요. 1번. 그러니까 시작하면 위로 올라가서, 예, 위로 쭉 올라갔다가 지난주, 이번 주 고가를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근데 넘어도 상관없는 구조라는 것만, 그렇게 갔다가 쭉 내려와서 금요일 종가 정도까지는 찍고 다시 감아서 시가 언저리에서 끝나는 봉을 그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예,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월요일이고요. 여기가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은 수요일부터예요. 하락은 수요일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안에 뭔가 고점을 만들어야 돼요. 월, 화, 수 안에 고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구조는 사실 월요일 날 만들고 싶은 형태거든요. 월요일 날 만들고 싶은 형태처럼 보여요. 그리고 수요일 날 떨어지고 싶은 형태.
그러니까 딱 디데이는 수요일인데 수요일이 얼마나 매력적인 가격을 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기에는 좋은 구조인데 떨어지는 시점이 낮으면 이제 곧버스를 사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시거나 하실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전략을 짜시려면 월요일의 고가가 이번 주 고가를 넘을 때 매도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그러면 종가에 십자봉을 그려야 돼요. 월요일 매도가 성공적이려면 윗꼬리가 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요일 날 고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화요일 고가를 낮추려면 월요일에 고가를 찍고 윗꼬리를 꽤 그려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은 종가가 하락해야 됩니다. 수요일은 종가가 하락해야 되고 음봉이어야 돼요. 음봉. 십자봉이어도 되고 아랫꼬리가 없는 음봉이면 더 좋고, 그럼 거의 확정이에요. 수요일에 아랫꼬리가 없는 음봉으로 종가가 하락하면 거의 상승 끝났다고 보여져요. 지금 추세도 거의 다 망가진 상태고 하락 시간도 거의 왔기 때문에 디데이는 수요일로 보이는데, 고점을 월요일에 그릴지 화요일에 그릴지 수요일에 그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는 시점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이 현물을 좀 많이 사야 돼요. 그러니까 한 3천억 이상 매수 들어가면 거의 신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천억이 넘어야 돼요. 개인의 현물 매수가 3천억이 넘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거의 확률상 고점을 만들려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는 무너졌어요. 추세는 무너졌기 때문에 중간에 뭐 작업을 좀 하겠죠. 작업을 할 텐데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 다시 추세를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하단선을 월요일 날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하단선을 화요일 날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 아무것도 없어요. 딱 시나리오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화요일까지는 어쨌든 횡보의 흐름도 가능한 거죠. 상승의 흐름이나 횡보의 흐름 둘 다 가능할 텐데, 화요일이 지나고 나서 하락이 오면 그때부터는 하단선이 일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화요일이 오늘이 12일이니까 13이 월요일이고요. 14가 화요일이고 그다음에 15가 수요일입니다. 그럼 이제 날짜를 생각을 해보세요. 13, 14, 15, 16, 17 여기가 17일이에요. 그리고 17, 18, 19 여기가 20, 21일, 22일 잠깐만요. 13, 14, 15, 16, 17 됐고, 다음에 18, 19는 휴일이고 20, 21, 22, 23, 24 그죠? 24일까지는 지금 봉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25, 26, 27 27일짜리 지금 봉을 내일 만드는 거거든요. 내일 만드는 봉이 27일자 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7일자 봉이 만들어져 있고 화요일이 28일자고요. 수요일이 29일자예요. 그러면 수요일날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거의 29일까지 지금 매트릭스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나머지 하루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수요일부터 하락하면 거의 연말까지 계속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수요일 이후에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있죠? 24일 날 종가 상승 안 하면 거의 종가가 그러니까 15일 기준으로 월말까지 종가가 저가예요. 잠깐만요.
15.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화요일까지 상승하면 28일자까지 하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28일까지 하락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러면 이틀만 남아요. 그러면 15일 이후에 하락을 시작하면 24일 날 종가 상승 안 하면 28일 정도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15일부터 28일까지 내리면 몇 포를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개인의 현물 매수만 나온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 거래일 안에 개인의 현물 매수가 3천억 이상이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상승이 오지 않으면 28일 정도가 바닥이 되니까 그러면 뭐 꽤 윗꼬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수요일 기준으로 잘 생각을 하세요. 근데 14, 15 이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요 시점에 FOMC가 있습니다. FOMC. 그런데 왜 FOMC를 기준으로 그 뒤에 일구간을 쫙 깔아놨는지가 참 신기해요. 이건 사실 일봉만 보면 내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일봉의 매트릭스만 보면 이건 전형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 일구간만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0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중간에 0구간을 없애서 빠져나갈 수 없게 상승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구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15월 이후에 지수를 빼려고 작정을 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돈을 보면 전혀 뺄 생각이 없는 형태라서 눈치를 봐야 돼요. 이 구조라면 횡보를 하든가,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횡보하겠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개인이 매수를 하면 내려 꽂겠다라는 거라서 개인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따로 9시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월봉은 답답해요. 매트릭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월물이 바뀌면서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3월물은 분석하기에 꽤 힘든 상태라서 월봉은 가급적 코스피 200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주봉은 수급이 매도죠. 주봉이 수급이 매도예요. 선물은 월물이 바뀌면 매도가 됩니다. 자, 동시 효과로 94.50. 94.5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수급이 이제 매도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보기 어려워요. 여전합니다. 이거 고가 넘어도 돼요. 고가를 넘어도 상관없고 저가를 방어하기에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역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봉은 크게 관여하는 흐름은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봉을 보시면 일봉 하단선이 393.20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고요. 매도는 맥스로 올라가면 여기에요. 97.2. 97.2인데 선물은 생각보다 상단선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정고를 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깨든지 아니면 근처까지 가든지. 그리고 하단선은 금요일 종가 근처까지는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 십자봉 그리면 거의 하락을 준비하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십자봉이 아니고 양봉이면 눈치 좀 보셔야 돼요. 양봉이면 수요일까지 보시고 십자봉 그리면 화요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고점이. 그러니까 아니지. 십자봉을 그리면 월요일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양봉을 그리면 수요일 정도의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세요. 일단 추세는 이건 망가졌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주봉은 개입하지 않고 월봉이 찍어 누르는 상태에서 일봉의 상승 추세가 끝난 거기 때문에 버틴다고 해도 이틀 이상 버티기 어려워 보여요. 2일. 버틸 수 있는 시간이 2일 정도니까 하여튼 수요일부터는 정말 귀 쫑긋하고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내용은 9시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